네, 안녕하세요. 정한욱입니다. 예, 베어링 관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통하고 또 제 쇼핑몰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베어링을 관리해서 쓰는 거를 좀 영상도 올리고 글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 그럼 뭘 그렇게 쫀쫀하게 신경 쓰냐. 그냥 베어링 나가면 새 거 갈아 쓰면 되는 거고. 또 비거리 늘리기 위해서 세라믹 베어링 좋은 거 사서 넣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베어링을 뭐 클리너로 닦는다든지 그걸 관리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요. 실제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볼 베어링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취미를 가진 그런 분들 입장에서 베어링을 깨끗이 닦고 관리하고 또 그걸 자기들이 하는 뭐 취미 생활하는 그곳에 넣어서 또 뭐 더 성능을 좋게 하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베어링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아니면 좀 지저분해졌다 아니면 소리가 조금 난다 그러면 빼서 버려버리는 거는 우리 낚시 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분들 주위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그 중에는 그냥 베어링 저 스케이트 거기 가면은 뭐 개당 300원씩 하는데 그냥 갖다 끼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 조금 진지하게 하는 분들은 아예 그쪽에서는 이 베어링을 닦는 그런 기구들이 나오거든요. 클리너하고 여러 가지. 거기다 탁탁탁 베어링을 넣어서 스케이트 하나에 베어링이 뭐 바퀴가 4개라 그러면 총 8개이지 않습니까? 딱 넣어서 막 흔들어 가지고 닦고 하는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고요. 또 뭐 요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괜찮은 취미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그 베어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꼭 기름으로 닦아내고 근데 그쪽은 이제 윤활유를 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RC 같은 거 하는 분들도 거기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마이크로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건데 여러분 제가 있는데 마이크로론이라고 자동차 엔진 코팅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마이크로론이 이제 코팅이 잘 되기는 된대요. 근데 할 때마다 새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결점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넣을 때는 항상 그게 엔진 오일에 섞여서 차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코팅을 해서 베어링을 파는 그런 게 이제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낚시인들도 그런 베어링을 잘 관리하고 또 뭐 정비해서 성능을 좀 잘 유지시키는 거, 릴 수명도 늘리고 또 우리 취미도 즐겁게 하는 거, 이거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좀 유별난 것 같아요. 제가 그 알란타니닷컴 그쪽에 그 포럼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 외국은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유럽, 남아프리카, 예? 또 아시아 저쪽 서쪽에 그런 분들 아니면 남아메리카 쪽에도 이제 큰 거 이렇게 낚는 그런 프로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베어링 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다 이제 닦아가지고 다시 끼우고 물론 이제 뭐 그게 경비가 많이 나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낚시인들도 자기 장비를 이제 스스로 자가 정비도 좀 하고 그런 정보도 서로 교류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취미 생활을 더 재밌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의미에서 처음에는 제가 어, 제 블로그에 그렇게 올렸던 것이고 그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낚시 쇼핑몰도 하게 돼 가지고 이런 걸 공급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쇼핑몰 하기 전에 이미 저는 그거를 가지고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건 괜찮은 거다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우선 요 튜닝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렇게 막혀 있는 베어링 아니면은 이제 뚫려 있는 베어링이면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주로 오픈형 베어링 같은 경우는 스풀축에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스풀축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이런 베어링이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보기 좋게 하려고 일부러 큰 걸 꺼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쪽에는 요거 들어가고 한쪽에는 요거 이런 식으로 딱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 많이 보는 스타일이죠. 젤일도 그래요. 젤일도 그렇고 아브릴도 많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623하고 115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일단 이제 이런 베어링을 뚜껑을 열어서 이제 클리너에 넣고 닦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라이터 기름을 많이 권장을 해 드렸는데요. 사실 강력하기로는 카부레터 클리너보다 강력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뭐 엔진룸 찌든 것도요 착 뿌리면 쫙 녹아내리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독해요. 그래서 이렇게 벤치나 이런 걸로 장갑을 꼭 낀 다음에 딱 잡고서 확 이렇게 쏴버리면요 안에 있는 것까지 쫙 빠져나가거든요. 이것도 쫙 하면 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말라요. 그럼 뿌리면은 없어져 버려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농사를 좀 지어본 적이 있는데 과수원을 한 7년 했었어요. 전업농을 귀농을 했었었죠 예전에. 그때도 이제 뭐 엔진톱 같은 거를 제가 사용하다가 열어가지고 캬브레타 이렇게 닦고 했는데 너무 독해가지고 정말 실내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껍데기를 열고 깨끗하게 닦아내면 지난 시간에 봤듯이 이렇게 사라라락 하는 소리가 이제 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나게 되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이 상태로 사용하면은 베어링이 며칠 만에 다 망가지겠죠. 잘못하면은 하루 만에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뭐 저처럼 하드베이트 많이 던지고 그냥 막 난리치는 사람은 금방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방법이든지 윤활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베이트를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그 설명서 보면은 낚시를 갔다 온 다음에 웜기어 쪽에는 구리스를 좀 칠하고 요 스풀 베어링 쪽에는 기름을 한 방울씩만 넣으세요. 더 많이 넣지도 말고 한 방울씩만 넣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 틈으로 그 기름이 살살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 안에 항상 기름이 이렇게 차 있게 돼요. 근데 그 기름 자체가요, 상당히 많이 그 저항을 주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한번 그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베어링 씻어내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테프론 오일이라고 있어요. 많이 파는 거 있어요. 뭐, 모르시면 검색해 보세요. 테프론 오일이 아주 저점도거든요. 그거를 예전에 제가 금콩이라고 있잖아요. 금색 콘캐스트. 거기 이제 100번에다가 그걸 넣어봤는데 아주 괜찮았어요. 그건 또 테프론 코팅도 좀 되고 아무래도 오일이 묽으니까 그냥 쉽게 잘 회전이 돼서 좋았는데 바낙스릴 같은 경우는 베어링이 좀 다른가 봐요. 정밀도가. 소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악 자전거도 좀 타가지고 자전거에 넣는 조금 점도가 있는 거를 조금 타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점도가 있는 거를 원액으로 한 방울 딱 떨어뜨려서 넣으면요. 너무너무너무 조용해요. 그냥 릴이 그냥 슝슝 하는 소리가 나는 정도밖에 안 돼요. 대신에 저항이 많으니까 비거리는 좀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뭐 루어를 적당히 쓰면은 비거리가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장점이 뭐냐면요. 백러시가 안 생겨요. 웬만해가지고 백러시 안 생깁니다. 바낙스 브레이크가 별로 좋지가 않은데 기름이 좀 찐득찐득한 걸 넣게 되면요. 백러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거리 상관없이 난 백러시만 안 났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좀 점도가 높은 찐득찐득한 오일을 좀 좋은 거를 구입해서 넣으세요. 오일은 넘쳐나게 많거든요. 정을 못 구하겠다 싶으시면은 뭐 자전거 하는 데서 헤비듀티라 그래가지고 막 심하게 이렇게 체인 같은데 힘이 가도 보호해주는 그런 오일들도 있고 RC 하는 데 가면은요 오일이 막 벽에 잔뜩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구입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도가 아주 낮거나 아니면 살짝 묻혀져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싹 잘 도는 거고, 공회전이 많은 거고, 점도가 있으면 오일이라 그래도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TSI 321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는, 그리고 또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저거는 얇게 코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팅이 된 상태에서는 흘러나온 기름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게 낫다라고 포럼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고 99.99999% 똑같은 얘기를 해요. 최대한 얇게, 그리고 추가로 뭐가 끼지 않도록,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뭐야 기름이 없잖아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겁니다. 그걸 씻은 다음에 그냥 요거 한 방울, 아니면 똑똑똑똑 해서 뭐 연필이든 아니면 이런 거든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여기서 이렇게 몇 번 돌리세요. 그러면은 오일이 당연히 쫙 묻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판판한 데다가. 종이에 놔두든 휴지에 놔두든 상관없어요. 대신에 휴지 같으면은 이게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종이나 천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흘러나온 걸 좀 닦아내고, 그 여러분 에어건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그걸로 한번 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포럼에서는 그걸 권하거든요. 후끼라 그러잖아요, 그죠? 후끼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여하튼 이제 그걸로 훅훅 불어내 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우리 베이트릴 같은 경우는 캐스팅을 딱 하면 그 자체로 비산이 확 되어서 나가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브레이크 걸리는데 슈 이런 데 걸리면은 이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힐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잘 닦아내야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게 좀 빠져나가서 금방 이제 불어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깨끗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훅기로 불어내세요. 불어내면은 깨끗하게 안 보이게 되고 그냥 그걸 끼워 놓으면 되고요. 그래도 한 대여섯 번, 좀 많으면 한 10번 정도 캐스팅을 하고 나면은 모든 게 다 빠지면서 코팅이 아주 안정적으로 돼서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거기에 커트를 한다는 말을 제가 써놨어요. 그죠? 커트를 한다는 거는 농도를 묽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IPA를 권했죠. 이게 이제 IPA를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소프로필 알코올, 그거거든요. 이게 99%짜리인데 이거와 이거를 이제 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 4, 요거 1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6대 1도 되고 2대 1도 되고 3대 1도 된다는데, 의견이 한 4대 1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들을 해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아니라도 됩니다. 라이터 기름이라도 됩니다. 뭐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컷을 한 거예요. 근데 요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컷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왜 이제 컷을 해서 쓰느냐 하면은 이 기름 농도가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액 한 방울인데 요거 한 방울은 원액 한 방울이 아니라 원액 5분의 1 방울이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털어낼 그 기름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은 주로 이런 거를 이 요만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알코올을 채워 놓고 그 다음에 요 기름을 쭉 떨어뜨려 놔서 그냥 뚜껑을 닫아 놓나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베어링을 그냥 담갔다 빼는 거예요. 담갔다가 빼서 그냥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이 날아가든지 아니면은 다른 용재가 날아가면서 얇은 그 기름막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컷을 해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얇게 금속 위에 코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야, 골치 아프다. 그냥 새 거 사서 쓸래 하시는 분은 사서 쓰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요. 근데 대신에 내 일을 조금 더 잘 해볼까? 뭐 이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이런 작업을 더 기꺼이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해보신 분들이 다
글쎄요, 99% 이상은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진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뭔가를 끼워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처음에 달려나왔던 걸에다가 내 좀 시간을 들여서 조금 정성을 더했더니 그 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이거 요 정도 10mm지만요. 제가 한 2, 3mm 넣어 드리는데 요거 가지고 몇 년 쓰지 않겠습니까? 예. 뭐 기껏해봤자 한 방울인데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튜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어링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씌우는 게 좋으냐 안 씌우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뚜껑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쓰고 혹시라도 뭔가 들어갔다 싶으면 그냥 꺼내서 다시 한번 헹궈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것도 아무래도 기계고 뭐 그냥 금속이니까 수명이 다 되는 거죠. 그때까지 쓰게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이제 열어놓고 상황 보고 가끔 뭐 기름칠까? 제가 경험으로 해보면은요. 저는 이제 그 낚시 이걸 하기 위해서 자주 가지 않았습니까? 보름 동안 안 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기분 악상 조금씩 그냥 넣어줍니다. 그러면 또 그냥 뭐 기분 좋아서 가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뚜껑을 닫아도 문제 없습니다. 닫으셔도 되고요. 안 닫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요. 닫으면은 먼지 같은 게 좀 덜 들어가긴 하겠죠. 네. 특히 물에 한번 빠졌는데 해가지고 딱 끄집어냈을 때 물이 들어갈 확률은 적겠죠. 예. 근데 빨리 끄집어내건 늦게 끄집어내건 민물이건 바닷물이건 낚시터에서 한번 빠진 거는요. 가져와서 반드시 열어서 한번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저수지는 부유물이 워낙 많고요. 안동호 하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맑거든요. 눈에 볼 때는. 그런데도 들어갔다 나오면 열어보면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뭐 막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따로 열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큰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제 경험상은 그냥 열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좋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에서도 여러분이 좀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더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